안녕하세요. 종로기술사 킴스터디의 킴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용어 답안 비교 분석 시간으로 구체적인 답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채점자에게 감점을 당하지 않고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교시 용어시험 채점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 채점 방식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 용어 시험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작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채점 방식을 일반적으로 좀 보시면 기본 점수인 6점, 6점을 이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답안이 어쩌 일반적인 그 답안에 비해서 좀 잘 썼다 또는 가점 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면 7점에서 뭐 10점까지 이렇게 좀 가점을 받으셔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점수 이하의 점수들, 그죠? 채우기만 좀 급급했다든지, 내용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결론부나 어떤 한 부분을 좀 빼먹고 쓰셨다든지, 그죠? 또는 뭐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좀 썰을 너무 남발해서 쓰셨다든지, 이렇게 되면 60점, 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채점을 할 때 이 세 분이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자가 세 분이서 한 가지 답안을 번갈아서 이렇게 채점을 하시고요. 그 세 분의 점수를 합산한 그 합산한 점수의 어떤 평균 점수,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그런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점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자들이 감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 잘 썼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교실을 정확성에 근거해서 이 재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선이 9에서 12% 정도 됩니다. 전체 기술사의 합격선이.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채점을 들어갑니다. 주로 1교시 그 용어에서 키워드, 그리고 논지, 그리고 특화로 이 점수가 좀 재채점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채점자분들을 인터뷰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모범 답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채점자분들한테. 그래서 그 모범 답안에 있는 전문 용어가 더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답안에 어떤 논리적인 논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현장성 있는 이런 특화, 차별화된 답안인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점자의 어떤 합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핵심 전략을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용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자, 우리가 1교시 용어 시험, 2교시, 3교시, 4교시 서술 시험인데, 2교시, 3교시, 4교시 서술 시험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 용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동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용어에 좀 더 집중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죠.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2, 3, 4교시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용어 점수 한 교시가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60% 이상, 70% 이상 됩니다. 불합격자들의. 보통 용어 점수가 낮으시죠. 그죠? 서술 점수가 높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 안 하세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용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용어 공부가 서술화, 서술 공부까지 되는, 용어 답안이 서술 답안이 되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공부하는 프로세스를. 그럼 두 번째, 자, 용어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서술 같은 경우에는 개요에 키워드보다는 어떤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주는데, 용어 시험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즉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제가 이제 까맣게 진하게 해놨는데 필수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반드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력을 논하는, 사고력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논지력, 논지를 펼쳤느냐, 이런 논지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안 특화죠. 예. 이 답안 특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승전결, 또 다른 자기의 재언이나 어떤 사례 같은 걸 말씀하실 때 자기만의 어떤 경험, 자기만의 의견, 내가 기술사로서의 의견, 내가 또 현장 소장으로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런 해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는 어떤 그 효율성, 시공적인 효율성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답안에 녹아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결론의 방향성이죠. 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답안을 내가 결론을 맺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 현장성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번 현장감. 계속 말씀드렸죠. 현장감이 없는 답안은 그냥 책에 있는 답안이에요. 즉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5점을 6점으로 만드는 방법, 6점을 7점, 8점, 9점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핵심 전략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주의하셔서 반드시 1교시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분 내에 10문제를 다 쓰셔야 돼요. 예. 8문제, 9문제 쓰시면 10문제 쓰신 분들에게 반드시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시험 반드시 100분 안에 그 답안지를 꽉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분배 연습,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서 시간 내에 다 쓰실 수 있는 것으로 1교시 시험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죠. 예, 용어 답안의 비교 시간입니다. 자, 베인 테스트에 대해서, 토공사의 베인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 가지 답안을 놔드렸어요. 그리고 킴스 답안은 저희가 이제 본 강의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킴스 답안이 이 다른 답안보다 점수를 1, 2점씩 더 받았는지, 가점을 받았는지, 감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요 두 가지 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답안 언뜻 보면 내용이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고요. 키워드도 나쁘지 않아요. 키워드도 좀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평이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꽉 채우셨고 다 쓰셨고 나는 잘 본 것 같아, 잘 썼어, 책에 있는 내용도 잘 썼고 식도 어려운 거 내가 외워가지고 잘 썼어 했는데 또 불구하고 점수가 그닥 높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지금 왼쪽 답안은 1번 답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답안은 2번이라고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일단 1번 답안에 대한 점수를 한번 볼까요? 예, 채점자 1번 5점 줬고요. 채점자 2번 역시 5점. 채점자 3번 조금 후하시죠? 1점을 더 줘서 6점입니다. 다 합치면 16점.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일 때 18점이죠. 그죠? 예. 60점 점수가 18점입니다. 3으로 나눠서. 근데 지금 18점이 안 되죠. 왜인지 한번 볼까요? 자, 베인 테스트 맨 처음에 문제명을 썼고 그 다음에 답이라고 썼어요. 그죠? 답이라고. 그 다음에 대제목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죠. 그죠? 예. 뭐 잘 썼네요. 나머지는 대제목 남들도 쓰듯이 그렇게 4개 정도 썼고 기본 점수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는데 베인 테스트의 개요입니다. 개요? 자, 일단 대제목부터 뭔가 확실치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베인 테스트란 십자형 날개를 로드 선단에 장착, 지중해 압입, 회전시킬 때 저항하는 모멘트를 측정하여 전단 강도를 구함. 엄청 잘 쓰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 키워드란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책에서 쓰듯이 키워드가 정확해요.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인상이 어때요? 대제목의 첫인상이
개요라고 썼죠? 자, 여러분, 개요 보통 어디에 써요? 예, 불확실한 답안이나 보통 서술에 이 개요 쓰죠. 길게 쓸 때, 그죠? 예, 도입 부분에. 여러분, 그 용어에서요, 정의는요, 정확하게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대제목도 명확해야 됩니다. 예. 어슴푸레하게 쓰시면요, 점수도 어슴푸레하게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채점자가 봤을 때는. 자, 채점자가 이 키워드까지 정확히 볼까요? 예, 정확히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대충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보십니다. 왜? 이 채점하실 그 명수가요. 보통 한 700에서 800명 이상 돼요. 20일 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최소 30명 이상은 예,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30명에 대한 이 모든 답안지를 다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정확히 보시는 거 있어요. 대제목. 대제목은 정말 100% 정확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내용들을 한 7, 80% 보시겠죠. 물론 100%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신다는 그 채점자도 계셨었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대제목 되게 중요해요. 왜 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스터디반 이런 전문적인 데 가시면 대제목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요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채점자가 그 부분을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자 1번은 자 1번 답안지에 1번 개요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스타트가 좀 명쾌하지 않아요. 자 2번 볼까요? 2번에 그 메인 테스트의 목적 봅시다. 목적 잘 썼어요. 비배수 전단 강도 산정 잘 썼고요. 옆에 그림 도해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리고 산식이 나와요. 자 대제목은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목적은 잘 썼죠. 근데 우측에 뭐예요? 그림이 나왔죠.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그림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려줘야죠. 근데 뭘 그리겠다고 채점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셔야 돼요. 막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냥 막 그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식도 있죠. 자, 이 식 되게 어렵게 제가 봤을 때는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우력의 최대값 뭐 그렇게 산정하는 그런 식 맞죠?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상세한 이 기호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구조 기술사인가요? 굳이 이런 식을 쓰셔가지고 뭔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자, 이 베인 테스트에 대해서 이 출제자가 출제자 입장을 봅시다. 이 시험을 냈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베인 테스트는 어떤 유형이죠? 자, 출제 유형을 일단은 알으셔야 돼요. 시험입니다. 시험. 베인 테스트는 점토의 그 전단 강도를 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시험에 대한 순서나 반복 정도는 우리가 시공 기술사로서 현장 소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서 이 시험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에 대해서 시험 순서나 방법 정도까지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실 필요가 없어요.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시험을 실제로 진행하는 그 전문 업체 분들이죠. 예. 굳이 이 산시까지 쓰셔서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공부가요. 너무 깊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희 킴스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하여튼 뭔가 불확실하죠. 대제목과 내용이 불확실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베인 테스트의 특징을 써줬죠. 여러분, 이 베인 테스트의 특징 좋습니다. 특징 좋아요. 하여튼 봅시다. 봤는데 내용은 뭐예요? 뭘 비교해줬죠? 왜 갑자기 비교표가 나오죠? 네. 물론 뭐 집안, 연속성, 시료 채취, 심도의 구분을 해줬죠. 어떤 특징에 대한 구분이겠죠?
근데 이 채점자가 봤을 때는 생뚱맞게 갑자기 비교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가장 본론부인 본론부에 이런 비교표가 나와버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물어본 말을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자기식대로 쓰는 거죠. 이 출제자나 채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쓴 게 아니고, 그쵸? 그냥 자기식대로 내가 아는 거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이 점수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점수가 안 나가죠. 물어본 말을 쓰지 않고 갑자기 이 비교표를 써버리면 이 본론부에다 특히 이 점수가 5점이 되는 겁니다. 6점 주신 분은 후하게 주신 거죠. 그죠? 자, 결론부 봅시다. 4번 베인 테스트의 보정. 자, 점토층 내 샌드 뭐라고 썼네요. 하여튼 사지층이 존재 시에는 강도 결과치가 상승한대요. 그죠? 그 다음 전단 속도가 빠를 때 강도 결과치가 상승하고 이래서 상승해서 보정 범위를 정해서 보정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결론부는. 근데 자, 결국엔 기부터 승 전까지 완전 망했죠. 제가 봤을 땐 망했어요. 열심히 쓰셨는데 글씨 잘 쓰세요. 근데 망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총 몇 줄이죠? 22줄이죠? 예, 22줄입니다. 근데 몇 줄 썼어요? 18줄 썼어요. 여러분 용어에서 한두 줄은요 합부를 결정합니다. 예. 한번 옆에 거 볼게요. 옆에 건 그나마 이제 왼쪽 것보단 나은데 한번 보시죠. 자, 2번 답안지를 볼게요. 자, 이번에 1번. 그, 베인 테스트의 정의를 쓰셨어요. 자, 보링의 구멍을 이용하여 십자 날경의 베인을, 자중의 소요 깊이까지 넣은 후 회전시켜 회전력에 의해 저항하는 모멘트를 측정, 전단강도 구하는 방법. 좋아요. 두 개 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두 개의 답안지에서 안 나온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베인 테스트 어디 지층에다 합니까? 어느 토질에다 해요? 예, 사질토예요? 점토층이에요? 예, 연약지반, 예, 점토층. 이 나와야죠, 그죠? 그게, 아니, 선생님, 본론부에 다 써있는데요? 연약지반, 점성토, 아니요? 모든 키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 안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예. 정의가 정확히 딱 짚고 들어가 주셔야 이 채점자도 정확히 알고 있군이라고 하고 점수를 기본 점수 6점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예. 일단 키워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정확치가 않으면 일단 5점, 4점부터 시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드 앞서 말씀드렸죠? 정확히 써주세요. 자, 2번 볼게요. 자, 베인 테스트의 목적. 목적 잘 들어갔죠. 그죠? 잘 들어갔는데, 좋아요. 4가지, 5가지 정도 들어갔죠? 예민비 추정, 비배수 강도, 안정 해석, 지지력 계산, 계량 확인.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자, 3번째, 베인 테스트의 시험 방법 및 적용 대상. 좋죠. 자, 베인 테스트의 시험 방법이래요. 한번 볼게요. 자, 베인 테스트 시험 방법이, 360도 1시간 동안 속도 유지하면서 한대요. 뭐지? 이게 시험 방법인가? 여러분, 그 시험 방법은요,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시험 방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주의를 해야 되고, 여튼, 주의사항은 다음에 쓰면 좋겠지만, 반드시 시험 방법을 가셔야 되고, 적용 대상은 이렇게 나왔죠. 적용 대상은 좋습니다. 이거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제목을요 이렇게 지금 2개 쓰셨죠. 그리고 요 한 문제예요, 그죠? 자, 대제목 이렇게 2개 쓰셨고, 자, 이따 볼게요. 대제목. 그다음 4번째 볼게요. 베인 테스트의 특징 및 시험시 유의사항. 좋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떤 게 본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답안은. 그 다음, 또 볼게요. 5번째, 베인 테스트의 결과 이용. 결과 이용? 점토질, 점착력, 판별, 진해력 확인. 산식이 들어갔고,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자, 결론부는요, 뭔가 대제목은 좋아요. 대제목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2번의 목적하고 똑같죠? 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답안지를 쓰신 분은 아주 전략이 좋았어요. 대제목이 5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목이 그럴듯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뭔가 산식도 들어가 있고 약간, 그죠?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점수는 뭔가 대제목으로서, 일단 가점을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힘들죠? 그쵸? 예. 자, 그리고 보면, 대제목도 보면요. 막 2가지 이상씩 썼어요. 좋습니다. 자, 이 점수는, 이 답안은요, 이렇게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답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무리수예요, 이거는. 예. 잘 쓰신 거지만, 무리수예요. 이 답안지 하나만 쓰실 거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린 10문제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대제목 수는 얘네들이랑 지금 뽑아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가지의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대제목을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채점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두 문제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점수가 평이해질 거예요. 왜냐? 다 똑같으니까.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의 분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여튼, 1번 답안지와 2번 답안지를 봤을 때, 일단 2번 답안지가 뭔가 잘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리수예요. 무리수.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무리수고요. 실질적으로 본론이 없어요. 시험 순서나 방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답안은 성의가 있죠. 예. 19줄이 써져 있고 그죠? 예. 이 앞선 1번 답안보다 훨씬 성의가 있고요. 비교표도 앞선 1번 답안보다 들어가 있고요. 교정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보정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보정 대신에 교정이란 답안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선 답안보다는 좀 잘 받은 격이죠, 그죠? 예, 하지만 물어본 말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본론부에 가서 우리 이제 킴스 답안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본 수업 시간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답안 비교를 해보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물어본 말을 쓰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네. 물어본 말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찍힌 문제가 아닌 보통 용어의 문제들이 그렇죠. 정확히 찍힌 문제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지를 잡아서 대제목을 잡아서 쓰셔야 되는데 물어본 말을 캐치하셔서 본론부에 써주시고 그 본론부를 도입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도입부와 이 결론부에 믹스해줘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의 특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선 답안지에 보셨을 때 이제 비교표 작성하는 그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비교표를 작성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보통, 요 정도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킴스 답안. 킴스 답안은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픈 강의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왼쪽 거를 보시면, 왼쪽 표를 보시면은, 어때요? 좀 눈에 확 한눈에 안 들어오죠. 예. 채점자가 봤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구분을 어떻게 보면 이 구분은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봐요. 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성에 대한 그 ABC 공법에 대해서 비교한 표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서술식으로 좀 써 있죠. 그죠? 예. 효율이 좋다. 뭐 단가가 싸다. 안전성이 높다. 편리하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짧은 문장일지라도 채점자가 봤을 때는 길어요. 예. 다로 쓰고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식으로 써버리면 채점자 일단 눈이 안 갑니다. 예. 비교표가 있군.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예. X라고 했죠.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씁니까?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최소한 요 정도는 쓰셔야 돼요. 시공성, 보통임, 뭐 미흡함 이런 식으로 그죠? 경제성, 우수함, 뭐 일반적, 뭐 그죠? 안전성 높다, 보통임, 유지관리, 뭐 편리함, 뭐 보통임. 최소한 요 정도는 쓰셔야 돼요. 예.
이 정도는 쓰셔야 비교표구나, 비교했구나, 채점자 눈이 가죠. 그리고 저희 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줄이죠. 그리고 비교표는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드릴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 비교표 작성하실 때 이 정도는 써주셔야 채점자가 일단은 눈이라도 가고 보기라도 합니다. 이상하게 쓰시면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비교표는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좀 쓰십니다. 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픈 강의라서 좀 힘 조절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엑기스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